비누나 세제, 농약 등에 널리 사용되는 계면활성제가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네, 우선 농약 중독 환자의 상당수가 바로 이 계면활성제의 독성 때문에 사망한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고요. 네.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샴푸나 비누, 또 세제 등은 문제가 없을지 궁금한 상황입니다. 그렇습니다. 자세한 내용을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순천향대학교 홍세용 교수로부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예, 우선 이 계면활성제가 무엇인지가 궁금한데요. 이 농약에 쓰이는 계면활성제하고 이 비누나 샴푸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가 다른 종류입니까? 넓은 의미에서는 뭐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. 네. 아마 비슷한 건데요. 계면활성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두 개의 면이 기름과 물을 예를 든다면 예. 계면활성 중간에 매개가 없으면은 기름과 물은 결코 섞이지 않습니다. 네. 그러나 이제 이것을 섞이기 위해서는 그 어떤 물질이 필요한데, 그건 예를 들어서 그 콩나물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. 네네. 콩나물 대가리는 물에 잘 녹고 꼬리 쪽에는 물에 안 녹고 기름에만 녹는다고 하면은 이 콩나물을 매개로 해서 기름과 물을 매개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이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네. 예. 보니까 농약 중독 환자들의 상당수가요, 이 농약 성분보다는 그 첨가제라고 할 수 있는 이 계면활성제, 말씀하신 계면활성제 독성 때문에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, 그렇다면 이 계면활성제의 독성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까? 여기 조금 그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보통 설명을 먼저 드리겠는데요. 네. 제 연구 대상은 이제 그 농약의 원액을 실수로 혹은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음독을 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. 그래서 네. 그 희석이 안 된 그 고농도의 농약이 들어간 경우인데요. 네. 이런 경우에는 그 농약의 원재, 원래 그 성분은 독성이 그다지 심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약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하거나 네. 아주 심각한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네네네. 이런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원재보다는 그 첨가물로 들어간 계면활성제가 어떤 역할을 했고 예. 그것이 그렇게 심각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예. 그렇다면 이 계면활성제가 어떤 독성을 나타내는지도 궁금한데요. 그 어느 정도나 먹었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나요? 계면활성제는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계면활성제 그렇습니다만서도 그 계면활성제의 종류는 조그마한 화학적인 변화로도 그 성격이 다양하게 바뀌고 이렇게 하는 특성이 있어서 네. 수십 가지 혹은 수백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종류마다 독성이 다 다른데, 일단은 이 농약에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중에 전부를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만서도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보았더니, 심한 경우는 그 100% 그러니까 그 농축된 희석이 전혀 안 된 경우에는 10cc만 먹어도 심각한 그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정도 심각한 중독의 이 증세가 나타났습니다. 교수님, 이 10cc라는 게 한 어느 정도인가요? 저희 10cc면은 밥 숟가락 하나가 채 안 되죠. 그러니까 이제 티스푼 혹은 밥 숟갈의 절반 정도 이런 밥 숟갈 이런 정도입니다. 아주 작은 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. 네. 뭐 이렇게 위험하다면 그 계면활성제 위험성에 대해서 좀 고지가 필요해 보이는데, 지금 그 농약병에 이런 내용이 표시가 돼 있습니까? 그냥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, 무슨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. 네. 그러네요. 그냥 계면활성제라고만 이제 써 있고, 이제 다른 종류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, 그렇다면 국민들이 이제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것이 말이죠. 이 계면활성제가 비누나 샴푸, 세제에도 쓰이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럼 이런 것들을 쓰면은 또 같이 위험한 것이 아니냐, 이렇게들 걱정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방송이 좀 많이 나가고 그래서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. 네.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의 연구는 원액,
그러니까 그렇게 희석이 안 된 이런 것을 음독한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네. 일반적으로 생활용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런 농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. 그렇게까지 이 심각한 중독을 일으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. 네네.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특히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은 사전에 충분히 그 안전성에 대해서 검사를 되게 합니다. 예. 예, 그러고 정부에서도 그것을 감독하는 기관이 있고 이래서 무조건 너무 그 과잉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네. 그러면 교수님, 이게 그 농약에 들어있는 계면 활성제하고 예. 비누나 세제에 들어있는 계면 활성제가 성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농도 차이로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? 그 부분은요, 네. 일단은 농도 차이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, 네.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. 예. 왜냐하면은 세제라든지 비누 이런 것도 회사마다 제품마다 들어가는 계면 활성제가 다 다양할 겁니다. 예. 그 많은 것을 제가 뭐 다 연구할 수도 없고, 그래서 그 부분이 겹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. 예. 네. 그렇다면 그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할 때요, 어떻게 예. 하는 게 좀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일까요? 일단은 그 농축이 된 경우는 일단은 그것을 독이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. 농축이 안 된 것을, 희석이 안 된 거는요. 네. 그런 개념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, 그 다음에, 그 사용할 때는 충분히 그 지침, 판매하는 데서 설명서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? 얼마만큼 희석해서 쓰라든지, 네네. 이런 것을 철저히 지키고, 네. 또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예. 장갑을 껴서 직접 접촉을 피한다든지, 또 원액 같은 거 이런 거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애들이 잘못해서 마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네. 이렇게 조심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요. 그러니까 지금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것 예,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예. 세제에,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티스푼 한 숟가락 정도의 농도는, 그러니까 원액을 말씀하시는 거고. 맞습니다. 저희가 이제 비누라든가 세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충분히 이제 희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은 고무장갑을 낀다던가. 예. 이런 그렇게 해서 좀 조심스럽게 사용하고. 예. 비누 같은 경우도 입속에 안 들어가는 것이 이제 좋겠죠. 물론이죠. 예. 알겠습니다.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순천향대학교 홍세영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